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월 달에 이렇게 대놓고 압박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치 무슨 왕이 밑에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고, 현재는 지금 어느 지경까지 놓였습니까?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녹취록의 정체가 아직 다 파악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결국 좌천시키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아닙니까? 좌천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이거 뭐냐? 왜 저렇게 약간 조금 오버하듯이 저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하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로 일각에서는 지금 대권을 노리나 서울시장을 노리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대권이나 서울시장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노리시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게 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추미애 장관은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얘기가 6월 달, 지금까지도 계속해가지고 그런 논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런 식의 행동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즉 어떤 대권이나 아니면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대권이나 서울시장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은 딱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것이죠. 추미애 장관의 해당 딱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평가까지도 받았어요. 노무현 탄핵을 한 정치인을 품는 친문의 포용력을 보여준다 라면서 자평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추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걸어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평가까지도 나왔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아직까지 저 딱지가 떨어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가 딱 끝나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수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대표까지 지낸 거물이 장관으로 가는 건 어딘지 한 계단 내려가는 인상, 이런 평가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장관직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떤 얘기가 많습니까? 추누님, 추다르크 뭐 이러면서 추 장관이 인사권자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뭐 어떻게 해라 라는 식의 굉장히 칭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저런 식의 모습을 보면은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숙명 같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벗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마구잡이로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되는 거, 그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숙명 아닐까요? 자,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도 추미애 장관의 이런 식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하나 했더니 벌써 대통령 행보를 시작했나 봅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격의 추다르크 추미애, 거친 언사 뒤의 노림수는 서울시장 플러스 대권인가?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출마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말고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물이 되겠다, 서울시장이나 대권을 노리겠다 라고 한다면 당내 친문 세력과 친노 세력과 필연적으로 갈등 관계를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이미 보여줬었죠. 추미애 장관은 일전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당내 갈등 관계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기현 의원과 소병철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반응한 겁니까? 굉장히 모욕적이다 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갈등 관계가 점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미난 점은 무엇이냐면 추미애 장관 자체가 저런 식의 당내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깔보는 듯한 친문 세력이나 친노 세력들에서 조금 깔보는 듯한 그런 지금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냐? 초선 의원 혁신 포럼인 슬기로운 의원 생활에서 강연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저 강연에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그게 얼마나 적나라하냐? 같은 진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향신문조차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관인가 당대표인가? 추미애 언행 논란, 이런 기사를 냈죠. 자, 당시 강연에서 추미애 장관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법사위원들의 질문 수준 평가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각본에 있었던 것처럼 잘하더라. 그러면서 밤새워 질문 준비한 분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법을 많이 아실수록 막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경향신문의 이 발언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배 의원의 의정활동 조언을 넘어 피감기관장의 의원의 지리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전에 전체 회의에서 검찰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추 장관이 뭐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죠. 장관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겠지 하고 장관만 보고 야당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랫사람 대하는 듯한 발언은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경향신문이 얘기합니다. 추 장관 발언에 초선 의원들이 장단을 맞춰줬다. 그리고 심지어 문 의원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까지도 외쳤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강연 당시에 저 발언들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 당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대권이나 서울시장직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당연히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친문 세력이나 친노 세력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경향신문도 지금 나서고 있고요. 누구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까? 바로 정의당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추미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을 했죠.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왜 추미애 장관은 저렇게까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중도층이 봤을 때는 저거는 조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강도 높은 비판을 할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야당 쪽이 아닌 여당 쪽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놓고 지금 법사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 관계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을 상대로 한 그 강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그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친노와 친문 계열에 있는 그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해당 모습에 대해서 정의당이 됐건 경향신문이 됐건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유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스스로의 위치가 장관 이상급이 된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고 그거를 지금 또 여당 쪽에서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는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사과까지도 했었고요. 사과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도 얘기하면서 선을 그었었습니까? 조국의 마음의 빚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적 고초는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의 빚이 없다라고 선을 정확하게 그었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 윤석열에 대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낙연은 대권 후보를 생각하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묘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딱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켜라. 왜? 윤석열 검찰총장 뒤에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을 꿈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지금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사 한 가지가 나왔는데 윤석열의 네이버 검색량이 이낙연, 황교안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검색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감성의 검색량이 많다라는 거, 즉
대부분의 네이버 이용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좀 다르지 않겠냐 싶은데 놀랍게도 다음 뉴스의 댓글 게시판 댓글을 분석한 결과 윤 총장에게 긍정적인 댓글의 비중이 자그마치 67.5%로 집계가 됐다는 것이죠. 익히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자신의 소신껏 철저하게 관련돼 있는 사안들을 수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글쎄요, 제가 생각했는 이래요.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현재 지금 야당은 힘이 없어서 추미애 장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여당 내에서, 야당이 아닌 여당 내에서 다른 세력의 견제를 통해서 결국에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